DSR발 가계 내환위기 1. 바젤3 공포 시작.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 중소기업의 기대출, 저LTV 대출을 늘리면 BIS 비율이 상승한다.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손실 발생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자기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받아야 한다. 바젤3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저위험 자산은 위험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고위험 자산은 상향 조정하는 등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금융권의 부실 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위험 투자 자산 대출의 가중치는 올라가며 소득이나 이익에 따른 대출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위험 가중치가 하향된다. 주식, 고LTV, 임대 목적 부동산의 경우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미래 손실 및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및 대출 제한,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은행들은 대출보다는 상환에 집중하게 된다. 이어서 경기 후퇴성 진입, 경기 악화로 인한 은행 대손 충당금 급격히 증가, 고위험 RW 대출 여력 위축, 경기 악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의 구조 조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른바 소득과 이익의 대출 구조로 정착됨으로써 금융권의 80%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시점에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압박 및 중금리 대출, P2P 대출 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판단된다. 2. 2021년 농협, 수협, 상호금융의 이자 배당에 대한 비과세 폐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에서 주어지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2020년까지만 유지된다.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필요 경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 이주택자의 세부담 상환을 낮추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특수은행에 대한 국제 기준은 2021년 비과세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1976년부터 시행된 상호금융기관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준조합원은 2019년까지, 조합원은 2021년까지로 한정하고 특례 종료 후 첫 해는 5%, 이후엔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인들도 소정의 가입비를 내고 준조합원이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상호금융이 여유 있는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그러나 농협수협은 물론이고 관계부처, 정치권 등이 나서 특례를 없애면 가입자 이탈로 상호금융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두에 대해 2020년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DSR이 본격 시행되면 원금 분할 상환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50%가량 증가하면서 가계 처분 가능 소득의 7% 내외가 일반 소득 및 저축에서 부채 상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업종과 차주 특성 등을 고려 관리지표 수준을 설정한다. 평균 DSR 기준으로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순으로 차등 설정한다. 단 제2금융권 이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관리 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가계 전체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2011년 16.3%에서 2016년 24%로 최근 5년간 47%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분할 상환 확대 정책 실시의 영향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의 8%포인트가량이 추가적으로 부채 상환에 소모되면서 그만큼 일반 소비 및 저축이 감소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 및 원금 분할 상환 비율 추가 확대로 향후 1에서 2년 이내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구 기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주택 비용 비율은 원금 분할 상환 확대 정책 이전 12.5%에서 최근 18.5%로 상환 부담이 절반가량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부담은 2013년 대비 2016년 기준 1.7%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원금 상환보다는 동기간 7.2%포인트 상승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의 주택비용 부담에 큰 변화가 없다면 한국의 주택비용 부담 순위는 36개국 중 32위에서 18위로 상승하였다.